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병리과 교수 고현정입니다. 병리과가 하는 일은 환자의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몸에서부터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채취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병인지, 병기가 얼마나 됐는지 확진을 드리는 과가 병리과입니다. 최근에는 그 정밀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춤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병리과에서는 뭐 면역 염색을 한다거나 분자 검사를 한다거나 유전자 검사들을 이제 쭉 시행을 하게 되고요. 다 종합을 해서 환자한테 최종적인 아주 구체적인 치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제공하는 일이 병리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환자는 누구나 가장 자기의 병에 맞는 진단을 받고 쾌차해서 행복하게 잘 사셔야 되잖아요. 자기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의사들이 알아야만 하는데, 이때 병리과에서 진단을 적절하게 못하면 그게 불가능해지겠죠. 치료의 근간을 제시한다. 이 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주류의 진단을 물론 차지하고 있지만, 감염이라든지 유전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가면역 질환 같은 그런 질병에서도 병리과 진단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상태를 또 평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식 같은 거를 받았을 때 거부 반응 진단도 이제 병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거든요. 환자의 어떤 조직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 모든 검사는 다 병리과에서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부 다 가능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사실 병리 진단은 수십 배 되는 진단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볼 때는 동일한 질병인 것 같아도 병리적으로는 훨씬 더 자세한 그런 진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리과 진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병원 좀 수치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서 15년 사이에 연평균 한 11%가량씩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 병원이 이제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만 했을 때 1년에 한 13만 건 가까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의료가 발달이 많이 되면 될수록 조직을 이용해서 자세한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적인 측면에 있어서 환자분이 예전에 받았던 온갖 검사들을 다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해서 이번 병이 뭐 성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형태적인 소견하고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리 검체 그 하나만 갖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체의 질 관리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고, 전체적인 검체 제작의 프로세스도 항상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고, 다양한 그런 기관의 인증 같은 것도 끊임없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미경을 이용한 방식이 아날로그 진단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다, 그런 점이 될 것 같아요. 한 환자에서 여러 장의 슬라이드가 제작이 되거든요. 그럼 그 누군가가 순서대로 다 배열을 해야 되고 그 진단지하고 또 이렇게 맞추고, 그런 과정들이 일일이 다 사람 손을 거쳐서 됐던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이제 저희 과가 1년에 한 100만 장 정도 총 만들게 돼요. 병원 공간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슬라이드를 이제 봐야 되면 누군가 가서 찾아서 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불편함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깨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 슬라이드가 있을 경우에도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슬라이드 리뷰를 다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주 큰 어려움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병리는 이제 유리 슬라이드를 디지털화를 하고 판독 뷰어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길이 같은 거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면적 같은 거를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더 이상 창고에 가서 찾아올 필요도 없고 염색이 발에서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조그만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병리 도입할 때 바코드 시스템을 보통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수동으로 했던 어쩔 수 없이 휴먼 에러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최소화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병리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이제 자동적으로 진단 과정에서 구축이 돼요.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어떤 진단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 환자가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이 저희과에 오셔서 슬라이드를 이제 대출을 하세요. 본인이 직접 다른 병원으로 들고 가셔서 다시 접수를 해서 이제 판독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디지털화가 여러 병원에서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자 이미지를 그 병원으로 전송을 해주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조직 검사 여러 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더 편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좀 수준 높은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조직을 이용한 거고 하나는 세포를 이용한 건데요.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검사고 세포는 조금 일부 검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모든 조직을 갖고 하는 검사들이 다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저희 이제 조직 검사 건수하고 동일하게 되고요. 그 형태적인 거를 보는 검사가 1년에 한 13만 건 정도 현재 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분자 검사나 면역 검사 이런 것들이 총 하면은 한 40만 건 정도 연간 그 정도 됩니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일부분에 있어서 그 자동적으로 리포트가 되는 시스템을 사실 개발을 했거든요. 진단이 훨씬 더 간편해지고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임상에도 굉장히 더 빠르게 보고를 할 수 있고 장점으로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진단해야 하는 분야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병리 시스템 하에서 한 번에 열어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병원들의 사례는 우리나라하고는 또 의료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문은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이게 얼마나 개선될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됐고 현재 이제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병원이 전 세계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큰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100% 다 디지털 병리 진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디지털 병리가 큰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자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는 했는데 저희가 동결 진단이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이 동결 진단이라는 거는 아까 수술 중에 시행하는 검사잖아요. 그 스캔 기술의 한계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현미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스캐너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더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판독 뷰어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도구들 같은 것도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거고요. 어떤 서버 관리의 기술이나 이런 서버 수준도 더
좋게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데이터 양이 굉장히 커요. 1년에 결국에는 뭐 1페타바이트 가까운 데이터가 필요를 하는데 스토리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서버 저장 기술 같은 것도 좀 개발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병리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AI 관련된 기술도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병리 이미지가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에 관련된 기술 등 이제 앞으로도 개발돼야 될 기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검사가 접수되면서 검체 제작하는 모든 과정이나 판독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장치들까지 이제 모두 다 그 최적화가 되어야지만 최선의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리 슬라이드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의 현미경으로 보던 그 이미지의 질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이미지를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획득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배율을 해서 형태도 보고 또 세포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급 수준의 그런 스트리밍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한 장만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여러 장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미지를 인식해서 매칭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병리를 도입할 때는 그게 병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IT 관련 부서라든지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서라든지 온갖 유관 부서들하고 미리 아주 상세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디지털 병리 도입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디지털 병리를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추가 가산점 같은 거를 주셔서 좀 더 원활하게 도입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의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AI 알고리즘을 현재 어떤 진단 시에 적용을 하고 싶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